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토요일 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200만 촛불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한 관제 데모라고 폄훼했던 자유한국당이 도리어 10월 3일 집회를 위해 전 당원을 강제 동원하는 당내 협조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제 데모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우적인 발언으로 무리를 빚어온 전광훈 목사 등이 함께 이 행사를 주최키로 해서 집회 성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함께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열렸던 검찰개혁 촛불이 정말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그죠? 어떻게든 그 인원수를 깎아내리려고 안달을 하다가 이제 아예 청와대가 주도한 관제데모다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서 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정용기 의장이 문재인 정권이 조국 사태로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관제데모로 검찰을 협박하고 나섰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민경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청 앞에서 관제데모의 끝판왕을 봤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제데모라. 글쎄 그날 집회에 오셨던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저만 해도 그렇고요. 누구의 동원령도 없었을 뿐더러 다들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던 거거든요. 민주당 지역위원회 같은 정당 조직이 직접 사람을 동원해서 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지방에서 오셨던 분들도 서로 이제 가실 분 모집해서 각자 각출을 해서 버스 대절을 해가지고 올라오시고 정당이나 지자체 이런 데서 개입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관제데모라고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을 애써 폄하를 하고 있을까요? 관제데모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직접 개입해서 정부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시위를 벌이는 것을 뜻하는 바입니다. 이전에 그 독재정권 시절에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강제로 집회에 동원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었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관제데모였는데요. 특히 주목할 것은 이 관제데모라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싹 사라졌다가 이명박근혜 정부 때 다시 부활했던 바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위안부, 국정교과서 같은 이슈 때마다 친박 단체들이 그 박근혜 정권을 옹호하는 집회를 열었던 거 기억하시죠? 박근혜 탄핵당했을 때 그때 탄핵 기각 외치면서 그 집회 이어갔던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어르신이신데 그분이 나가면 얼마 준다더라 이런 제안을 받았다. 그 집회에 나오면 얼마 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스갯소리 삼아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 삼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전해 듣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얼마 준다더라 하는 얘기들이 막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 진짜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말 그대로 관제데모라 하면 그죠? 박근혜 정권이 그야말로 그 핵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때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지시로 정경련이 삼성 등 기업에서 돈을 걷어서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고엽제 전우회 이런 극우단체에 지원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돈 뿌리면서 많이들 그때 집회에 나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 특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 보여줬던 극우단체들의 집회가 아주 전형적인 관제데모 성격을 띠고 있더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관제데모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보다 자유한국당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자유한국당? 얘들이 보통 많이 하니까니까. 근데 정말 참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본인들이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상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리가 없어 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는 모양인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니들이 하면 우리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10월 3일 개천절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야말로
이것이 관제 데모의 표본이다. 라는 걸 이제 보여줄 요량인 듯 합니다. 아니, 뭐, 근데 지금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뭐 토요일에도 집회를 하고 뭐 이러고는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정말 대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규모가 큰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150만이 모일 거다. 이렇게. 태풍이 그날 또 하필 태풍이 온대요. 하필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글쎄 뭐 비도 오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날씨가 굳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50만이 모일 거다. 이렇게 이제 뭐 호언장담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호언장담을 하실까? 그죠?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사실 지금 자한당 입장에서는 좀 나름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토요일 검찰개혁 촛불 보니까 뭐 이건 아무리 그 수를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치더라도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그 검찰청 앞뿐만이 아니라 교대까지 뭐 이렇게 완전 쫙 뻗어나가게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뭐 200만까지 아니다, 뭐 서초역에서 내린 게 뭐 10만밖에 안 된다는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도, 어디 그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어디 그 서울대 뭐 공학 교수가 실질적으로 해보면 100만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이제 분석까지 내놓으시고 했던데.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거리가 가득 찼는데 10만은 해도 너무하잖아요. 장난을 쳐도. 그잖아요. 아무튼 뭐, 그냥 굳이 그렇게 애써서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육안으로만 봤을 때도 너무 많은 수가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뭐 거기다가 무슨 좌조민이 뭐 정신 나간 이들이니 이렇게 이제 망발을 하고 애써서 관제 데모라고 이제 뭐 그 평가전을 하려고 애를 썼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10월 3일 자기들이 하겠다는 대규모 집회에서는 적어도 그 집회보다는 자기들이 더 많게 나와야지, 시각적으로라도 그래야지. 우리는 뻥튀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뭐 250만 나왔다 이렇게 하더라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까지 안달복달해서 긁어 모았는데, 우리가 바로 민심이다 라고 하면서 긁어 모았는데, 그런데도 촛불 집회 참석자보다 적은 인원이 모인다면 뭐 반문재인 세력이 더 약하다, 이런 증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안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 차원에서 그보다 무조건 더 많은 수가 이 토요일 촛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나와야 한다, 이런 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떡하겠어요. 지금 뭐 당장 내일 모레잖아요. 10월 3일이. 시간은 촉박하고 자발적으로는 이길 방법이 좀처럼 없고, 그렇다면 잘하는 걸 하셔야죠. 관제 데모. 실제로 10월 3일 집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소속 국회의원과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에게 보낸 공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요 내용인데요. 보셨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정말 하나같이 주옥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 공문에는 지역의 보수 우파 단체, 지역 향후회 등 민간 사회 단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안내해 주시길 바란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게 이제 보통 관제 데모라는 게 공무원들이 지역 시민들을 다 이제 끌어모아서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관제 데모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딱 그런 스타일이죠. 거기다가 중요한 부분은 이 공문에 지역별 할당량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원내 당협위원장 400명, 원외 당협위원장 300명,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각각 원내 당협위원장 250명, 원외 당협위원장 150명 등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인원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15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00명을 동원해야 하고요. 국회의원실 보좌진들 당연히
전원 참석이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할당량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관제 데모 완전 끝 아닌가요? 이거 할당량이 몇 명씩 동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졌는데 그리고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보고까지 하라는데 이걸로 그냥 관제 데모가 끝난 거 아닌가? 이거 땅땅땅 아닌가? 라는 겁니다. 자발적 참여가 당연히 아니고요. 몇 명을 동원하라는데 그거 어떻게 자발적 참여야?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뭐 그 피라미드 다단계식으로 할당량 채워서 강제로 동원시키는 게 이게 바로 명백히 강제 동원, 관제 데모라는 거죠. 더 웃긴 건 이 공문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땡땡 당협위원회 뭐 위원장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헌정유린 중단하고 위선자 조국 파면하라. 피켓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피켓을 각 당협위원장들이 당협위원회에서 피켓을 뭐 제작해서 올라오고 하겠죠. 그럴 때 당협위원장 그리고 뭐 당협명 이런 걸 적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당협위원장과 당협명이 기재된 피켓을 현장에서 가지고 발견이 된다면 현장에서 이것들을 제재하겠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각 당협위원장 할당량까지 뭐 몇백 명 이렇게 해놓고서는 정작 당 차원에서 관여했다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네한테 오라고 해서 왔다는 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회에서 왔다는 걸 티내지 말라. 자발적으로 온 시민인 척하라 라는 겁니다. 아예 뭐 당협명이 떡하니 써있는 피켓을 현장에서 다 제재하겠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당 차원의 동원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지 감추고 싶어 하는지 딱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왜겠습니까? 이렇게 강제로 동원된 인원이라면 민심으로 보기 어렵다는 걸 본인들 스스로 아는 거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동원하는 것 자체가 민심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거죠. 참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무슨 관제 데모니 어쩌니 하더니 자기들은 관제 데모 이 동원령을 내려놓고 티내지 말라고 티내면 다 뺏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강제 동원령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제 화제가 됐던 페이스북 여의도 대나무 숲에 올라온 글인데요. 보이시죠? 이게 이제 국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25일에 인증을 받은 이 글에는 야당이 백날 주말 강제동원 집회하고 사람 모은 그림 언론에 내비쳐도 지지율 절대 오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 보좌진으로 보이는 분이 이제 작성을 한 글인데요. 박근혜 퇴진 촛불 때 집회 때와 2017년 그때 촛불 때와 지금 자유한국당 집회 차이점은 자발성의 유무다. 지금 당장 내부적으로 전 보좌진 강제 동원령, 지역 당원 강제 차출, 동원 수에 따라 당무 실적 적용 뭐 이런 것도 있나봐요. 와 이거 뭐 동원 수에 따라 당무 실적 적용도 있어? 아무튼 뭐 이런 짓거리 백날 한다고 국민적인 공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뇌부를 보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당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집회 강제 동원을 내부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뭐 또 다른 보좌진으로 보이는 이도 시국이 미쳐 돌아간다는 거 이해는 한다만 제발 우리 일 좀 하게 놔둬라. 매주 토요일마다 시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원내에서부터 잘 싸우라고 해라 좀.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보좌진들 사이에 거의 주말마다 그 장애 집회가 열리면서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만이 계속해서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건 25일 글인데 더 본격적으로 지금 할당량까지 떨어져서 강제 동원령까지 내려졌으면 얼마나 더 그 지난 주말 촛불 집회를 보고 거기에다가 이것보다 더 많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강제 동원령까지 내려졌으면 얼마나 지금 불만이 커지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특히 지금 의원실 업무가 이게 1년 중에 제일 바쁜 기간이 국정감사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좌진들이 거의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는 이런 정도인데, 이런 기간에 보좌진까지 다 동원해서 집회에 참석하라고 하는 이 중앙당 정책에 당연히 뭐 반감을 보일 수밖에 없을 듯 하고요. 참, 하여간 이 당은 뭐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데만 이렇게 인력, 자원, 시간 낭비하고 있으니까 누가 곱게 볼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3일 집회가 뭐 관제 데모다, 뭐 강제 동원이다, 뭐 이런 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 외에도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속되는 극우 발언으로 무리를 빚어온 정광훈 한기총 대표 목사와 자한당의 결합이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0월 3일 열리는 문재인 하야 장애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정광훈 한기총과 손잡는다 라는 거. 물론 뭐 황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의 아주 돈독한 사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정광훈 목사의 계속되는 약간 좀 그 논란이 있는 발언들 때문에 마치 조금 그 아닌 척, 어물쩍, 살짝 이렇게 발 빼는 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대놓고 한기총 정광훈 목사와 이렇게 다시 손을 잡고, 그것도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주장을 대규모 집회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더욱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0월 3일에 열릴 이번 집회는 보수 성향 정치인 그리고 사회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가 주최하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여기 행사에 그 투쟁본부 총괄 대표가 바로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라고 하고요. 알만하죠? 그리고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총괄 본부장을 각각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지난 9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출범식이 열렸었는데요. 투쟁본부 준비위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무성, 심재철, 정진석, 김영우, 권성동, 김용태, 장제원. 근데 장제원 의원이 지금 다른 사람 상대로 싸울 때가 아니지 않나? 준비위에 이분이 왜 올라가 있는지. 뭐 아들도 아들인데 지금 본인 해외 출장 문제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뭐, 그리고 윤상직, 정종섭, 주호영 의원 등이 현역 의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원외 인사 가운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이 함께하는 등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대거 얼굴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 7대 재상이라고 하며 7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것도 웃긴데 들어보세요. 나라를 지켜온 한미동맹을 파괴한 죄,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린 죄, 국가 안보의 해체로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린 죄, 국가 기간 산업인 원전을 해체한 죄,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전 국민 65%의 식용수를 해결하는 4대강 16개 보를 해체하려는 죄, 한미 4대강이 가뭄과 홍수를 예방했대요. 네, 어쨌든 식용수를 해결했대요. 어쨌든 그걸 해체하려고 하는 죄. 그리고 한미 한일 등 우리나라의 우방과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고 나라를 국제 미아로 만든 외교 망국의 죄. 이렇게 대놓고 막 일본이랑 왜 사이 나쁘게 하냐고 막 이렇게 친일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또 후한무치한 범죄자 조국을 임명하여 나라를 사회주의로 이끌고 가고 주사파 인사를 국가 각 기관에 포진시켜 나라를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만들려고 하는 죄. 아니 이제 조국 임명이 왜 사회주의로 가는 걸까요? 사법개혁이 사회주의로 가는 건가? 네, 어쨌든 조국을 임명하는 게 사회주의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7대 죄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죠? 너무 하나같이 다 웃긴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7대 죄악? 이런 얘기가요. 죄상? 7대 죄상? 이런 류의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다름 아닌
이번 선언문에 등장하는 이 7대 죄상이 바로 한기총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가 평소에 계속 주장해왔던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하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었죠. 그러게요. 어쩜 그동안은 막 워낙 논란이 그 발언들이 수위가 너무 세서 논란이 커지니까 모른 척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은근슬쩍 빼고 있었는데 이참에 확실하게 좀 교회의 그 인맥들을 등에 업고 제대로 좀 나가보겠다. 이제 급하니까 사람이 이제 동원이 중요하니까 교회 동원이 또 쏠쏠하거든요. 교회 원래 대형 교회 이런 쪽에서 보통 이런 보수 집회 같은 걸 하면요, 대형 교회 이런 쪽에서 사람 동원하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또 신도들이 목사님 말씀이면 거의 뭐 맹신하다시피 하는 그 신도, 여러 신도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신도들을 대상으로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 뭐 청와대를 진격해야 된다는 둥, 뭐 총알바지가 돼야 된다는 둥, 뭐 이런 방패바지가 돼야 된다는 둥 이러면서 굉장히 좀 말 그대로 내란을 조장하는, 이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과격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일삼아왔던 게 사실이죠. 근데 그런 정광훈 목사가 주장해왔던 그런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서 이번 10월 3일 집회에서 그것도 정광훈 목사를 대표로 해서 투쟁본부의 총괄 대표를 맡았다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이거는 뭐 끝 아닌가? 이 집회의 성격 자체가 투쟁본부의 대표를 맡아서 하는 그런 집회. 과연 글쎄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은 관제됨으로 사람들 동원시키고 이런 집회가 과연 어떤 발언들을 어떻게 자유한국당과 한기총이 똘똘 뭉쳐서 국민을 분노케 하는 또 발언들을 쏟아낼지 아주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이 집회의 성격은 뭐 시작부터 너무 명확하게 딱딱딱 나오지 않나요? 그죠? 한기총이 정광훈 목사가 투쟁본부의 대표이고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은 관제되고 강제 동원. 이걸로 뭐 끝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태풍이 와도 뭐 150만이 올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얼마나 모이게 될지도 궁금하고 거기서 또 어떤 돈 없는 발언들, 정광훈 목사 기대가 됩니다. 뭐라고 하실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 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뭐 무슨 전복이라고, 체제 전복이라고, 반정부 세력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반정부 체제 전복 세력들이 이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예측하게 됩니다. 오늘 10월 1일인데 10월 첫날인데 이틀 후 10월 3일 집회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들 자녀 입시 관련 전수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좀 제기가 되면서 과연 이게 이제 가능할 것인가. 예전부터도 이런 얘기는 조금씩 나왔는데 계속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죠? 하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뭐 합의가 되진 않고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리낄 게 없다며 해보자,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게 이제 이 전수조사 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커진 것 아닌가 이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전수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발뺌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서입니다.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거리낄 것 없다더니 조국 사태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또 발을 뺐더라라는 소식. 왜 아니겠습니까? 나 이럴 줄 알았다. 그죠? 뭐라고 했냐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 전수조사 요구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는 한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시기적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는 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게 정리가 된 이후에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그거랑 뭔 상관인데요 대체? 왜 같이 못하지?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27일 관련 요구에 대해서 거리낄 게 없다. 나 거리낄 게 없다. 얼마든지 하자라고 이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하지만 여당에서 직접 민간 공동특별기구를 만들자는 등 전수조사 제안이 현실화될 제안이 커지니까 당초 입장에서 물러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계속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구설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가 이 시대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편으론 정의와 공정을 넘어선 범법의 문제가 있다. 이 범법과 혼재된 부분에서는 시기적으로 정리된 이후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라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 정의와 공정을 넘어선 범법의 문제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거 대체 무슨 얘긴지. 그냥 말 그대로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털만큼 다 털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이 멀어졌을 때 싹 그냥 입 닦아보겠다. 이런 뜻 아닌가? 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적어도 이 시대의 정의와 공정을 얘기할 때 국회의원 자녀뿐 아니라 차관급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이 정부의 인사는 다 털어보겠다. 이런 거죠. 뭐 저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국회의원들 다 터는 거라면 저는 오케이, 인정. 네, 하고요. 그러면서 전형적인 이게 이제 그 물귀신 작전이죠. 나만 죽지 않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서 조국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빨리 하자는 게 입장이다. 저희 입장이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의 의혹을 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도 오신환 원내대표가 조국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러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정조사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원한다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 차관 자녀들까지 다 조사해보자. 그때 돼서 국정조사까지 하고 나서 그때 생각해보자. 다시 해보자. 안 하겠다는 뜻이죠.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리낄 거 없다고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굴더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반면 민주당은 당연히 조장관 국정조사와 별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춘수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 부분은 두 야당에서 조국 국정조사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국정조사와 따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다. 근데 합의가 안 됐다. 방법과 시기, 법리에 관해서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초에 전수조사하자고 제기한 곳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안할 때를 생각해 본다면 시기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원내대표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본인들이 하자고 배째라고 나설 때는 언제고 막상 하자니까 겁이 나긴 하는 모양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관련해서 겉으로는 전수조사에 동의했지만 속마음은 시간을 끌고 이것을 유야무야 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는 우리 국민의 88%가 동의했다. 이미 손학규 대표와 심상정 대표도 제안한 바 있다 라고 상기시키며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들께서 국회에서 전수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입장의 변화가 있기를 촉구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글쎄 지금 당장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찔리는 게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아니 더 당당하게 이걸 하면서 국조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죠. 더 이제 이 사람들의 말에 신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내빼면서 조국 장관만 더 털자. 국정자 이걸로도 부족하다. 지금 검찰에서 저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데도 더 털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될지. 그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해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근데 대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못하겠다는 건지. 아니 거리낄 게 없다면서요. 그죠? 이건 뭐 조국 장관과 별개로 그죠? 이거 얼마든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자녀 의혹을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녀 의혹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떳떳하다고 하시니까 확실하게 밝히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뭐 하자고 달려들 때는 언제고 진짜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슬그머니 또 조건 달고 빠지고 이러면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어주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이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한다고 검찰이 소환한 적도 없는데 검찰에 그냥 자기가 가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혼자만 살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본인은 어차피 소환된 적 없으니까 더 이렇게 가서 내가 뭐 자유한국당이 당대표가 소환 뭐 조사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 이미지를 챙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글쎄 어차피 의원도 아니시면서 실제 의원 배지 달려있는 분들이나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하시죠. 그만 좀 튕기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랑 그렇게 돈독한 사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튕기셔야 되겠어요.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오늘 바치칸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바치칸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